FRW 매트릭을 시장 매트릭을 또 써야겠네. 써볼게요.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쓰는 매트릭은 타임 컴포넌트랑 그다음에 스케일 팩터가 들어가고 플랫하니까 델타 ij dxi dxa 이렇게 심플한 폼이었는데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래서 a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퍼터베이션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렇게 낀 애가 나온 거죠. 예? 얘는 most general한 폼이에요. 우리가 매트릭을 퍼터브 할 수 있는 most general한 way가 이거고, 어제 우리가 degree of freedom 카운팅 했죠? 어떻게 카운팅 했냐면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A가 스칼라 하나, 여기 B가 스칼라 하나, D가 S라고 써. S D도 스케일라, E도 스케일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C는 벡터, F도 벡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즘 굉장히 핫한 HIJ, 얘가 바로 텐서죠. 그죠? 스칼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캐리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하면 네 개의 스칼라. 그리고 벡터인 경우에는 얘가 인덱스 하나를, 스페이스 인덱스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마치 세 개처럼 보이지만 벡터들은 다 트랜스버스 컨디션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얘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되는 다이버전스 프리 필드인 거죠. 얘도 그렇고 F도 그래요. 다이버전스 프리. 그러니까 원래 3개의 스페이셜 인덱스 갖고 있으니까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이버전스 프리 컨디션 때문에 하나가 죽으니까 C도 2개, F도 2개. 그래서 토탈 4개의 벡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 텐서의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더 많아요. 텐서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중력파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생각하면 돼. 중력파는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스퀴즈하고 스트레칭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같은 모드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얘를 45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컨디션이 두 개가 붙어요. HII. 그러니까 트레이스가 0이고, 그리고 하나는 트랜스버스하고. 그러니까 트랜스버스라는 건 뭐냐? 지나가는 방향에 중력파가 미치는 영향이 항상 텐젠셜한 방향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얘는 트레이스리스, 얘가 트랜스버스. 그래서 트랜스버스, 트랜스버스 한 애가 중력파예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스리스는 이퀘이션이 하나 있고, 여기 트랜스버스는 이퀘이션이 3개 있잖아요. 각각 x, y, j에 대해서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얘는 시메트릭 3x3 텐서니까 원래 6개 있다가 컨스트레인 이퀘이션 4개가 있으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텐서 2개. 그래서 토탈 10 degrees of freedom이 있는 거죠. 그죠? 이 10 degrees of freedom을 다 쓴 거예요, 여기다 지금. 근데 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10 degrees of freedom이 다 real degree of freedom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coordinate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physics는 coordinate랑 independent하게 적힐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옵저버든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이는 옵저버든, 그죠?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x를 어떤 x 플러스 c, 이게는 x 뷰의 함수인 이런 어떤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인피니티시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A, B, C, D, E, F, H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게 이제 게이지 트랜스폼이에요. 그죠? 그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제 보여드렸던 게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딘 포텐셜 파이랑 푸사이처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그런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트리얼리를 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게이지를 잘 잡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럼 뭐, 게이지를 잘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뭐냐면 뉴토니안 게이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이지일 거예요. 뉴토니안 게이지는 뭐냐면 게이지 컨디션이 뭐냐면 A랑 D만 두고 지금 스칼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하나는 뭐냐면 얘 보면 이게 A, B, C, D, E까지 A, B, C, D까지가 스칼라 베리어블이죠. 그리고 E, F가 벡터 베리어블이고 얘가 텐서 베리어블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칼라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스칼라만 들어가요. A, B 여기 이 칸에 벡터가 없잖아요. E랑 F가 그죠? 그리고 이 트랜스폼 하는 것도 크시 0랑 크시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스칼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똑같이 벡터는 벡터만 들어가고 텐서는 텐서만 들어가고. 그래서 스칼라 벡터 텐서가 리니어 시어리에서는 디커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프로퍼티예요. 네. 미안. 그러네. 내가 얘는 벡터 8 A, B, C, D로 하다 보니까 오가나이 잘못됐어. 자, 이렇게 쓸게요. 어쨌든 내가 말한 뜻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게이지를 택할 때 스칼라랑 벡터랑 텐서를 하는데 보통 벡터는 우리가 안 써. 왜 안 쓰는지 아는 사람? 네. 모두가 진화하면서 그 모두가 더 많이 디케이 많이 디케이해요. 디케이 하는데 사실 텐서도 디케이 하거든요. 텐서는 호라이즌 밖에 있을 때는 컨스턴트다가 호라이즌 안에 들어오면 디케이를 하거든요. 근데 벡터는 호라이즌 밖에서 디케이를 해. 그래가지고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는 보통 안 치고, 이 텐서는 그 자체로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시어리에서는 텐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텐서도 사실은 게이지 트랜스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게이지 인베리언트 한 거야, 그 자체로. 근데 게이지 트랜스폼이 제일 중요한 건 스칼라 퍼터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토니안 게이지라고 할 때는 스칼라 퍼터베이션에 대한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컨디션이냐면 B가 0이고 이제 제 데피니션이 B가 0이고 또 뭐가 0이냐면 E가 0이에요. 그러니까 A랑 D만 살아남아 있는 게 바로 뉴토니안 게이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면은 뭐 이렇게 이 낀 게 짧아지죠. 어떻게 짧아지냐면 ds 제곱이 이거 필요 없구나 이제. 제가 스칼라만 쓸 거니까 저 브라켓도 필요 없고 그냥 다이아고널하게. 요거 여러분들이 코스모로지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이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게이지 컨디션은 뭐냐면 B랑 E를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 게이지가 좋은 게이지냐, 나쁜 게이지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컨디션, 이게 게이지 컨디션이잖아요. 이 컨디션이 코오디네이트를 유니크하게 스페시파이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이려면 뭐라고 하지? 그 수학적 귀납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투 코디네이트가 있어서 x 뮤랑 x 프라임 뮤랑 다 이거에 만족하는 보스 뉴토니안. 그러면 뭐냐면 x 프라임에 x 프라임 얘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x 프라임이 x 뮤 더하기 c 뮤로
아니면 뭐 스칼라만 쓰니까 컴포넌트별로 x0, partial i, x 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의 코디네이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디네이트 사이에서 보면 B랑 E가 중요하죠? 처음에 그러면 E에서 E'은 E 더하기 E 빼기 컷인데 지금 게이지 컨디션은 두 개의 코디네이트에서 E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고 0이니까 이걸로부터 컷이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또 B'은 B 더하기 1 over A 컷이 0 빼기 A 컷이 다시인데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이고 게이지에서 이게 0이니까 뭐가 되죠? 컷이 0도 0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X랑 X'이 전부 두 개가 다 뉴턴이안 게이지 컨디션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X랑 X'이 같은 코디네이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좋은 게이지예요. 그죠? 이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X'은 X랑 같은 거니까 이 B equal E equal 0이라는 이 게이지 컨디션이 코오디네이트를 유니크하게 픽스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앰비규리티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이지. 제타는 벡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스칼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안 들어가니까 제타도 동일하게 아까 여기 얘도 파셜 i 제타 i가 0인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얘는 좋은 게이지. 좋은 게이지. 얘는 뭐 썸업. 자, 나쁜 게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쁜 게이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쓴 게이지예요. 이게 이름도 있어요. 싱크로너스 게이지라고. 싱크로너스 게이지 컨디션은 뭐냐면 이게 이름이 싱크로너스잖아요. 뭐냐면 게이지 이 코오디네이트 상의 모든 점들이 코스믹 타임으로 싱크로너스 돼 있어요. 그 싱크로너스 게이지예요. 컨디션은 뭐냐면 A랑 B가 0인 거예요. A가 B랑 0. 그러면은 게이지는 어떻게 쓰냐면 ds 제곱은 마이너스 dt 제곱 딴 거 아무것도 없고 A 제곱에 1 더하기 2d의 델타 ij의 저거 2배의 파셜 i 파셜 j 델타 ij 제곱 2. 그러니까 d랑 2랑 살아남아 있는 이 게이지야. 여러분들 옛날에 역사책을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에서 퍼터베이션 테오리 할 때 굉장히 다른 앤서들을 막 가졌거든요. 예를 들면 호킹 같은 경우는 오더 1을 갖고 막 뭐 어디 무카노프는 10만에 3승 좋은 10만에서 5승을 갖고 막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 게이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 게이지가 사실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거 두 개의 이퀘이션이고 얘도 두 개의 이퀘이션이니까 마치 충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X'이랑 X가 다 이걸 만족시킨다고 할 때 볼게요. A는 A' 더하기 끝이 0여서 좋아. 끝이 0는 0이어야 돼요. 얘가 둘 다 0이니까. 그죠? 근데 B를 봐요. B'은 B 더하기 1 over A 끝이 0 빼기 A 끝이 다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0, 0, 0. 그래서 조건은 끝이 다시 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끝이는 0이 아니라 can be some space, some time constant.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스페이셜 디펜던스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애가 나쁜 애예요. 얘가 이제 뭐라고 하자, 게이지가 픽싱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있다고. 이 게이지 앰비규이티라 그래요. 앰비규이티. 그래서 싱크로너스 게이지는 많이 쓰이는 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게이지 앰비규이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제 하다가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고, 이게 82년도에 그 84년도에 짐 바딘 선생님이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논문을 쓰셔가지고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배리어블을 써라. 잘 모르면서 이렇게 싱크로너스 게이지 픽싱해가지고 쓰면은 답이 막 달라진다 하는 거죠. 좀 더 이해가 돼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백그라운드에서 퍼트베이션 한그 DS직으로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 백그라운드가 FRW 매트릭, 기존의 그 매트릭인 건가요? 예, 맞아. 지금 여기서 가정한 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플랫 FRW죠. 얘가 플랫 FRW. 제가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얘를 이렇게 썼죠. 제너럴 FLRW. 제너럴 FLRW는 여기다가 내가 R이랑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근데 K가 0일 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이렇게 썼죠? 얘랑 같아요. K가 0일 때. 예. 근데 얘는 이제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쓴 거고, 그 R 세타 파이로, 쟤는 XYG로 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여쭤볼 게, 아까 여기 뉴토니안 게이지에서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롱디튜지널 트랜스버스 파트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벡터 퍼터베이션은 잘 안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체를 그냥 영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벡터 페이 있어도 얘는 디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 디케이한다는 거를 사실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디케이 한다는 걸 예, 그 디케이한다는 게 뭐가 디케이하는지. C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을 써보면 얘가 1/A로 디케이해요. 예. 점점 이렇게 그 값. 인플레이션 할 때 딴 애들은 컨스턴트인데 얘만 인플레이션 익스포넨셜이 쫙 커지잖아요. 근데 얘는 익스포넨셜이 쫙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그 벡터 때문에 벡터라서 줄어든다고. 네, 벡터는 줄어들어요. 이 벡터. 예, 왜 벡터면은 줄어드는 건가요? 이 이퀘이션 모션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냥 뭔가 피지컬 리즈닝은 이 텐서는 사실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로 프로파게이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잖아요. 네. 그 스칼라도 이제 어떤 매트릭 퍼터베이션의 하나로서 그냥 소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인플라톤 퍼터베이션이 있으니까. 벡터는 근데 소스가 없으니까 소스가 없으면은 소스 프리인 경우에는 프로파게이트 하지 않고 그냥 디케이하는 거죠. 벡터를 소스 하려면은 뭔가 이제 디멘전이 있는 아니면 그 디렉션이 있는 그런 인플라톤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소트로피가 아니니까 그런 시어리는 보통 쓰질 않죠. 그러니까 애나이스트로피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 초기에 애나이스트로피가 있었다고 해도 걔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일루트 아웃 돼가지고 애나이스트로피가 안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뉴토니언 게이지하고 싱크로너스 게이지로 이제 저거가 다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터 퍼터베이션 델타 M 뭐 그런 물리량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스피드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메타 파워 스피드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그건 관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관측량을 계산을 하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양은 그게 우리가 피직스잖아요. 는 게이지 인베런트 해야 돼요. 근데 매터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딱 하면 걔 자체로는 관측 가능하지 않아서 달라져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우리가 얘기할 게 이 K에 대해서 PK 요 그림의 이제 모양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제 매터 파워 스펙트럼의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싱크로너스 게이지예요. 아, 싱크로너스 게이지 나쁜 게이지인데 하여튼 내가 싱크로너스라고 얘기했던 싱크로너스 코무빙 게이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무빙 게이지 요 싱크로너스 컨디션만 줬을 땐 이게 게이지 픽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코무빙 게이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게이지를 구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속도 포텐셜이 0인 거. 그래서 코무빙이요. 싱크로너스 코무빙 이걸 주면 얘를 유니크하게 픽스하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지 앰비규티가 사라져요. 그렇게 하면 요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고 근데 뉴토니안 게이지에서는 뭐가 되냐면 스몰 스케일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에서는 앰비규티가 없는데 호라이즌 근처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뉴토니안 게이지. 얘가 이제 디비에이션 하는 여기가 대략 이제 얘가 호라이즌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호라이즌 근처로 가면 두 개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떤 게이지 한 게이지에서 측정한 매터 파워 스펙트럼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측한 갤럭시 파워 스펙트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게이지에 상관없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이지 디펜던스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관측 가능한 양이 아니라는 얘기.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케이. 자. 네? 매터. 네,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 그러니까 덴시티 파워 스펙트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제일 뭔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처음에 잘 배워놔야 돼.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아마 이거 그 호킹 같은 사람도 헷갈렸던 거예요. 이거. 호킹이나 린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다 헷갈려가지고 다 다른 거야 값이.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10에서 5승. 그래서 막 헷갈려 하다가 서로 이제 케임브리지에 모여가지고 막 싸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디네이터를 잘못 쓴 거지. 물론 그건 40년 된 일이고 요즘은 그런 실수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이렇고 그래서 저게 이제 바딘 포텐셜이라는 베리어블들이고요. 근데 인플레이셔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는 다른 게이지 인베런트 베리어블을 써요. 그게 뭐냐면 어제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커버처 퍼터베이션이거든요. 이 커버처 퍼터베이션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타라고 쓰는 애가 있는데 제타라고 쓰는 애는 잠깐 얘를 약간 다시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이 게이지 앰비규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얘를 뉴토니안 게이지 비슷하게 쓸 거예요. 얘를 가지고 사이 델타 ij에 hij dxi dxj 이렇게 쓸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게이지, 뉴토니안 게이지 베리어블들이 있고 그리고 텐서까지 들어간.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요게 인플레이셔너리 퍼터베이션 시작하는 그 게이지를 잡은 거예요. 그 파이 앞에 도는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근데 저기서는 마이너스. 아, 그럼 얘가 이제 바른이랑 마이너스 관계겠지. 왜냐면 이거를 바꾸면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 노트에 내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는 다 바꿔야 돼. 그래서 퍼터베이션을 할 때는 사실 노트를 자기 걸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게이지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사인도 막 바뀌고 막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그냥 내 거를 딱 보고 쓰면 돼. 여기서 x라는 놈을 정의를 하는데 제타라는 놈은 사이 백인가? 더하기인가? 백이구나. h 델타 로 오버 로 닷. 얘가 제타예요. 얘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사이구나. 얘가 커버처 퍼터베이션이거든요. 얘가 커버처 퍼터베이션. 얘가 우리가 커버처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냥 왜냐면은 3디멘셔널 리치 스케일러가 얘가 어떤 얘의 라플라시안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3디멘셔널 커버처가 그냥 사이의 라플라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커버처 퍼터베이션 부르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커버처 퍼터베이션인데 어디에서의 커버처 퍼터베이션이냐 하면은 얘는 커버처 퍼터베이션 어떤 게이지에서 인 델타로가 0인 게이지. 델타로가 0인 게이지는 우리가 컨스턴트 덴시티 게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커버처 퍼터베이션 인 컨스턴트 덴시티 게이지예요. 이해할 수 있죠? 컨스턴트 덴시티 게이지면 얘가 0이니까 그 게이지에서는 제타가 사이랑 같잖아요. 그죠? 이거랑 비교해서 이 R이라는 놈도 있는데 R은 똑같이 P사인데 빼기 H의 델타 phi over phi dot. 얘는 뭐겠어요? 커버처 퍼터베이션 in 델타 phi는 0인 게이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코무빙 게이지라고 해요. 먼저 잠깐 얘기했는데 왜 코무빙 게이지라고 하냐면 T0i가 파셜 i 델타 파이랑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가 0이라는 얘기는 T0i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T0i가 뭐예요? T0i가 literally i's component의 flux잖아요. 그게 없는 거니까 코무빙 아니고 그 머티리얼이랑 내가 같이 가고 있는 프레임에서 본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 델타 파이가 0인 코오디네이트를 잡으면 거기서의 커버처. 얘는 델타 로가 0인 코오디네이트를 잡으면 거기서의 커버처. 그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퍼터베이션에서는 이 두 베리어블을 주로 많이 써요. 그렇죠? 사실 얘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얘는 델타 로라서 델타 로는 파이로 쓰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인플레이션의 퍼터베이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
인플라톤 필드, 스칼라 필드에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 걔가 그 스페이스 타임 커브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R을 더 많이 써요. R을. 그렇죠? 근데 제타랑 R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타가 아웃사이드 호라이즌에서 컨저브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아웃사이드 호라이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패치를 잡아서 그 패치 자체가 이볼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separate universe라는 approximation을 쓸 수 있어요. separate universe. 그러니까 하나의 패치를 생각할 때 이 패치가 그 호라이즌 사이즈, 코모빙 호라이즌, 그러니까 1 over AH보다 훨씬 큰 랭스 스케일 람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over AH가 1 허블 타임 동안 커절리 커넥트 될 수 있는 사이즈니까 그거 바뀌니까 그냥 걔는 그 뭐 커절 컨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뭐 이런 사이즈 하나 있고 옆에 하나 있으면 얘네 둘은 서로 모른다는 거죠.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안 본 애들처럼. 그죠? 그게 separate universe인데, 그럼 separate universe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 이볼루션을 보는 거죠. 얘가 row of t가 갖고 있고. 그죠? 근데 separate universe인데, 이 제타를 쓰기 위해서 constant density gauge잖아요. 그러니까 density perturbation이 없는 그런 패치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다. 그죠? 그런 패치들에서 제타는 덴시티 퍼터베이션이 없으니까 제타는 파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 파이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케일 팩터가 요 파이만큼 퍼터베이션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파이를 우리가 제타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걸 스케일 팩터를 리스케일링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써보는 거예요. 로 닷 t 더하기 3h에 로 더하기 p는 0. 요거 백유정 교수님이 얘기해줬죠. 그 t 뮤 컴마 뮤가 0인 걸 가지고 저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요 로컬 패치에 적용을 하면 H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가 이렇게 리스케일 됐잖아요. 그러면은 A 닷은 A 닷 곱하기 1 더하기 제이타 더하기 A 제이타 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로컬 패치에서의 허블은 A 닷 나누기 A인데 그러면은 A 닷 1 더하기 제타 더하기 A 제타 나누기 A의 1 더하기 제타니까 그냥 허블 A 닷 오버 A.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하기 제이타 다시 되겠죠. 그렇죠? 여기 로컬 허블 파라미터가 이 A를 요만큼 퍼터블을 하면 로컬 허블 익스펜전 레이시 이렇게 퍼터블가 되는데 제타 단만큼 퍼터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뭐냐면 H 대신 요걸 다 쓰는 거예요. A 닷 나누기 A 더하기 제이타 닷 여기다가 로는 t에만의 함수고 더하기 p 0. 그렇죠? 이게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잡은 게 constant density gauge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페이셜 디펜던스가 없어요. 얘도 스페이셜 디펜던스가 없고 얘도 없고 스페이셜 디펜던스는 제타랑 P에만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컨디션을 하면 베로트로픽이라는 컨디션을 쓰는데 뭐냐면 P가
로에만 함수이다라는 컨디션을 써요. 왜냐면 얘는 그 원 컴포넌트나 투 컴포넌트 익스펜전에서는 항상 성립하거든요. 원 컴포넌트 당연히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일정하니까 성립하고 투 컴포넌트 트랜지션에서도 딱 각각의 로 밸류마다 우리가 p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p가 로의 함수니까 p도 사실은 t에만의 함수란 말이죠. 그럼 얘는 다 스페셜 디펜스가 없어요. 근데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제타 닷도 스페셜 디펜스가 없어야 돼요. 그죠? 스페셜 디펜스가 없다고. t에만의 함수라고. 그럼 항상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를 제타만큼 리스케일링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타 다시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 디펜던스가 없는 제타는 그냥 다 리스케일링을 해버릴 수가 있어서 제타도 항상 0으로 둘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프로퍼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타 다시 0이라는 건 아웃사이드 호라이즌에서 세퍼레이트 유니버스에서 봤듯이 호라이즌 밖에서 제타가 항상 컨저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케일 해가지고 제타를 항상 0으로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제타를 많이 써요. 그리고 뭐 퍼터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보일 수 있지만 이 제타 다시랑 r 다시랑 리니어 오더에서는 같아요. 아웃사이더 호라이즌에서. 그래서 이제 r도 똑같은 프로퍼티가 있어요. 네. 그게 제타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퍼터밸런스 티어리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퀘이션은 뭐냐면 퍼터보다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릭을 가지고 제가 방금 쓴 이 매트릭을 그리고 얘도 이름이 있어요. 참 이거는 뉴토니안 게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포아송 게이지라고 불러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 HIJ가 들어있는 거지. HIJ가 없으면 뉴토니안 게이지, 있으면 포아송 게이지. 그건 이름인데 그래도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얘를 넣고 우리가 이제 얘를 어디에 넣냐면 델타 G 뮤뉴는 A 파이 G에 델타 T 뮤뉴 여기 넣고 이제 푸는 거예요. 풀면은 아까 그 제타나 R 배리어를 가지고 풀면 이제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생긴 녀석이 나오고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보통 필드 스테어에 쓰는 세컨드 퀀티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냐면 그거는 정말 헤비한 계산이라서 여기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할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마치 필드 스레드 2포인트 프로파게이터 계산하듯이 그 R의 커버처 퍼터베이션의 2포인트 펑션을 계산하거든요. R의 K 프라임. 얘를 이제 2파이 세제곱의 파워 스펙트럼 R K 그리고 여기 델타 펑션 항상 붙어요. 이 델타 펑션이 붙는 이유는 우리 우주가 통계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2포인트 펑션을 어디에서 계산하든지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같은 의미로 그 텐서 퍼터베이션도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는 4배, 4를 안 곱하나? 여기 HIJ 두 개를 컨트랙트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H에 K에 K 프라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K 스페이스에서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셔너리 티어리에서 계산을 하면 이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쓸 때는 디멘전리스 파워 스펙트럼을 쓰거든요. 델 스퀘어 R
얘가 정의가 k 큐브에 pik에 2파이 제곱. 얘가 허블 제곱에다가 h 나누기 파이 닷을 제곱한 거. 걔를 k가 ah일 때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델 스퀘어 h가 똑같이 k 큐브 phk 2파이 제곱인데 얘는 64 파이 g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얘가 이제 디렉 델타가 있는 이유가 얘가 우리 우주가 스페이셜리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리얼 스페이스로 가잖아요.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리얼 스페이스 R을 어떤 X 포지션에서 재고 그 다음에 R을 어떤 X 더하기 R 포지션에 잴 수 있잖아요. 이걸 투포인트 펑션을 구하면 얘는 투포인트 펑션이잖아요. 근데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럼 most general하게는 얘가 사실은 보통 얘도 컷이라고 쓰는데 컷이 R에 X랑 R에 다 디펜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most general하게는. 하지만 이러면 이제 이런 델타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스태티스가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게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에 R을 우리가 곱해서 에버리지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곱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얘가 컷이 R이 R에만 디펜드하고 X 디펜던스가 없다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스태티스티컬 호모지나이티거든요. 그렇죠? 요게 most general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 X 디펜던스가 없는 거잖아요. 이 팩트가 포리어 스페이스로 가면은 요 델타 펑션으로 연결이 돼요. 플러스가 붙어 나오는 거는 얘가 R이기 때문이고 여기 사실 여기 R 컨주게이트 하면 저게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은 왜 그렇지? 왜냐면 간단해요. R이 RX가 리얼 밸류잖아요. 그죠? 우리가 커버처 퍼터베이션은 리얼 밸류가 아니라 컴플렉스 밸류가 아니라 그러면은 R의 K는 D3X에 R의 X에 제 컨벤션에서는 이제 E to the IKX거든요. 그죠? 그래서 R의 K를 컨주게이트 하면 걔가 R의 마이너스 K랑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컨주게이트 붙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게 보통 필드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리얼 쓰니까 플러스고. 그래프에서의 정확한 수직 형태가 K랑 K 프라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K랑 정확한 의미는 앙상블 에버리지예요. 이게 사실 퀀텀 브라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퀀텀 샌드위치거든요. 이게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인피니트 파서블 우주에 대해서 이거를 에버리지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그 K 스페이스에서 에버리지를 하죠. 우리가 잴 수 있는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면은 스태티스컬리 아이소트로픽 하면 K 벡터가 앰플리튜드만 갖고 방향이 달라도 에버리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에버리지가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리터럴하게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앙상블 에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퀀텀 스페이스, 그러니까 히버스 스페이스 에버리지예요. 네.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한 이퀘이션을 풀고 퀀티제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 퀀티제이션 한 그 스페이스. 그러면 지금 저
네, 퀀텀 오퍼레이터요. 아 기존에 장면에서 얘기한 endpoint 펑션이랑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일도 하냐면 공준욱 박사님, 공준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이제 스퀘어 스테이트를 본다.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의 uncertainty principle을 해가지고 이 R과 R 닷그 컨주게이트 스페이스에서 얘네가 이제 그 퀀텀 네이처가 있느냐, 이게 퀀텀 브라켓이니까 퀀텀 네이처가 있느냐 뭐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잘 힘들대요. 왜냐면은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R 닷이잖아요. 예,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 R 닷이랑 제타 닷은 0이라고. 사이드 호라이즌에서. 그래서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게 해리슨 젤도비치 피브스 스펙트럼 할 때 스케일 인베리언트 파워 스펙트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지금 파워 스펙트럼 여기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얘 있잖아요. 얘도 있고. 그죠?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거는 얘예요, 얘. 인플레이션 동안에 H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죠? 익스포넨셜 팽창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H제곱 나누기 파이, 요거를 그 어제 배웠던 슬로우롤 파라미터 있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슬로우롤 파라미터로 쓰면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파이 G 나누기 입실론에 H 나누기 2파이 K가 AH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슬로우롤 파라미터 곱하기 H잖아요. 근데 H는 거의 컨스턴트니까 사실은 슬로우롤 파라미터만큼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거의 일정한 거지. 아, 그리고 여기 K는 AH 나오잖아요. 얘는 뭘까?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거 생각해 보죠. K는 AH다. 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보면은, 리터럴리 보면은 K가 AH일 때 쟤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지. 허블 레디어스. 근데 허블 레디어스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동안에? 작아지죠. 네. 어떻게 작아져? 이 그림이 제가 지금 그릴 그림이 코스모스가 포토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T라고 할까? A라고 할까? A. 그 다음에 여기를 1 over AH 할게요. 1 over AH는 뭐예요? 호무빙 허블 레디어스. 그죠? 인플레이션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H가 거의 컨스턴트고, 그죠? A는 H가 컨스턴트니까 익스포넨셜리 커지죠. 그러면은 가지면 1 over AH는 1 over H가 컨스턴트니까 A의 반비례해서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동안에. 그죠? 얘는 뭐라고 쓸까? 람다? 아니야. 코무빙 허블 레디어스인가? 이걸 그냥 허블 호라이즌 쓸게요. 코무빙 호라이즌. 자, 코무빙 호라이즌 씁시다. 이거 코무빙 호라이즌이에요. 이 코무빙 호라이즌은 사실은 호라이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mathematically well defined horizon이 아니야. mathematically well defined horizon 딱 두 개예요. 이벤트 호라이즌과 파티클 호라이즌. 첫 시간 어제 얘기했잖아요. 얘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호라이즌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원 허블 타임 동안 우리가 커절리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런 레디어스.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 K가, 그러니까 그 람다가 지금 얘는 이 영역은
커무빙 호라이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얘는 커무빙 호라이즌 안에 있는 거고,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density perturbation이 자라는 양상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호라이즌 안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에서 호라이즌 안에서 뭐냐면 그냥 퀀텀 플럭추에이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퀀텀 플럭추에이션들이. 퀀텀 플럭추에이션 앰플리튜드가 대충 뭐 h 나누기 2파이 정도로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나 픽스 할게요. 예를 들면 뭐 여기다 1메가파섹이다. 그죠? 얘는 처음에는 호라이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동안에 가속 편차하면서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다가 나가면은 커자일 컨택트를 잃고 얘는 클래시컬 퍼터베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퍼터베이션이 바뀐다는 얘기는 퀀텀 네이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관측하지 않으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스탠딩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프리즈 되는 거예요. 프리즈. 그러니까 퀀텀 메케니컬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가, 그러니까 퀀텀 메케니컬 플럭추에이션은 막 플럭추에이팅 하는 거다, 말 그대로. 근데 스트레치 돼가지고 얘가 커자일 커넥트가 안 됐으면 얘를 코헤런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리즈 되는 거야. 프리즈. 그죠? 그러면 얘가 호라이즌을 요 트랜지션이 생기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저기가 얘기하는 K가 AH인 순간인 거예요. 크로싱 순간이. 그래서 K가 AH인 순간에 크로싱해서 이제 스탠딩 웨이브로 되는 거예요. 프리즈에서. 그럼 그때 막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의 페이지로 딱 픽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퍼터베이션의 이볼루션을 따라가면 사실은 이때 바로 딱 픽스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볼루션을 스틸 계속 해요. 그런데 이 웨이브를 따라가는 피직스를 보면 얘는 사실 단순하게 피직스는 인사이드에 있다가 아웃사이드 가서 변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the only length 스케일은 딱 이 스케일인 거야. 그래서 솔루션은 사실은 이 스케일에 관계된 어떤 값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저게. 딱 이때 픽스가 된다기보다는 이볼브를 하는데 그 파이널 앰플리튜드가 요 때에 이 녀석이 함수로 주어진다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 피직스 프로블럼의 the only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 보면은 그럼 이게 커지는 거니까, 얘가 1메가파섹이죠? 그럼 얘는 한 10메가파섹 해볼까요? 얘는 100킬로파섹. 처음에 얘네 다 인사이드 호라이즌에 있다가 긴 모드가 먼저 나가죠? 그 다음에 작은 모드가 나중에 나가요. 그죠? 작은 스케일이, 아니면 K가 작은 게 먼저 나가고 K가 큰 게 나중에 나가죠. 라지 스케일이 먼저 나가고 스몰 스케일이 나중에 나가.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퍼터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somehow 인플레이션을 퍼터베이션을 잴 수가 있다고 쳐봐요. 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퍼터베이션을 10메가파섹, 메가파섹, 킬로파섹에서 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퍼터베이션을 각각 다른 시간에 재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시간에. 그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퍼터베이션을 재는 거는 CMB 그 템퍼러처에서 얘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건 H제곱 나누기 엡실론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엡실론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모델 디펜던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잰다고 쳐봐, 얘. 텐서 퍼터베이션. 텐서 퍼터베이션 입실론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H 나누기 2파이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그러니까 CMB B 모드를 가지고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를 다른 K 모드에 재면 그건 인플레이션 동안에 다른 에폭에서의
허브를 재는 거예요. 그죠? 우주 초기에 우주가 시작한 지 10의 40초 때의 expanding rate을 재는 거라고.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재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남극도 막 가고 칠레 사막도 막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저걸 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유는 뭐냐면 각각 다른 시간에서 인플레이션에서의 허블 익스펜전 레이트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게이지 문제가 여기 또 게이지가 또 여기 또 나오는데 그럼 왜 H 파워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그래비티 중력파 파워 스펙트럼은 그냥 허블에만 관계하고 스칼라 파워 스펙트럼은 입실론이 들어갈까요? 이게 바로 게이지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텐서 모드는 중력파는 게이지 앰비귀티가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텐서 모드는 바로 그냥 그 우리가 마치 블랙홀에서 얘기하는 호킹 앰플리튜드 있잖아요. 그 앰플리튜드를 그냥 갖고 있어요. 호킹 앰플리튜드가 H 나누기 2파이거든요. 근데 스칼라 퍼터베이션은 호킹 앰플리튜드에다가 게이지 앰비귀티가 더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가 더 붙여지는 거예요. 식으로 보면은 얘는 텐서는 그냥 HIJ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R은 커버처 퍼터베이션 빼기 H 델타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대가 두 개가 더해지니까 저런 입실론 같은 항이 붙는 거야. 그 다이나믹스가 들어간다고? 네. 인플레이션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 끝난 다음에 여기는 미지의 영역. 어제 잠깐 얘기했던 여기는 이렇게 자를게요. 우리가 리히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파이엔 에너지가 어찌됐건 스탠다드 모델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 응?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레디에이션 도미넌트 에폭이 있겠죠. 레디에이션 에폭에서는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쓰면 3h 제곱이 a 파이 g 로 레디에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마이너스 4승이죠. 레디에이션은 파티클 넘버가 a의 마이너스 3승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파티클 에너지가 레시프트 되니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h는 a의 마이너스 2승. 그쵸? 그러면은 1 over ah는 a에 비례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에 비례하기 이렇게 커져요. 잠깐 그림을 잘못 더 커져야 되는데 한 이렇게 커진다고. 이 정도로 커질게 할게요. 그 다음에 길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숫자를 써놔서 그래.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도미네이션 끝난 다음에는 메터 도미네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메터 도미네이션에서는 3h제곱이 a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h는 a의 1.5승이고 얘는 그러면은 1 over ah는 스퀘어 루트 오브 a에 그래서 좀 덜 이렇게 이거 로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커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시 우주상수가 그러니까 다크에너지 도미넌트인데 다크에너지 도미넌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MD 끝나고 람다디인데 그러면 다시 얘가 꺾여요. 인플레이션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어떤 개가 될 거야. 퓨처는 모르지. 자, 이게 이제 코무빙 호라이즌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요 작은 스케일 볼게요. 얘는
인플레이션 때 나중에 나가잖아요. 이거를 호라이즌 엑시스라고 하죠. 나중에 나가잖아. 나갔다가 들어와요. 언제? 레디에이션 때. 이거를 리엔트리라고 해요. 리엔트리.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동안에 이볼브를 하고 매터 이볼브를 하고 이렇게 쭉 이볼브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애들은 레디에이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매터가 가고, 어떤 애들은 얘는 좀 키 큰 애들은 호라이즌 엑시스를 일찍 하고 호라이즌 밖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다가 매터 때 들어와서 이볼브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밖에서, 호라이즌 밖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프리즈예요. 프리즈. 근데 뭐가 프리즈냐면 커버체 포터베이지 프리즈. 그래서 이 호라이즌을 나누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도 잠깐 얘기했지만, 호라이즌 밖이랑 호라이즌 안이랑 얘의 타임 이볼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호라이즌 안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에브리데이 피지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호라이즌 안에서는 퀀텀 플럭추에이션이었고, 여기서는 사실은 아까 저 그림에서 메타 파워 세션 할 때 나왔지만 호라이즌 안쪽에서는 같잖아요. 게이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클래시컬하게 그냥 플루이드 이퀘이션을 쓰면 돼요. 커잘리 커넥트 돼 있으니까. 호라이즌 밖에서는 근데 이걸 기술하려면 사실 상대론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호라이즌이라는 컨셉 자체가 상대론에서 나온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라이즌을 가지고 이제 호라이즌 밖에서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어떤 게이지 초이스에 대해서는 이 상대론적인 계산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는 이 호라이즌 밖에서 레디에이션 때랑 매터 때 이 이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여기서는 컨스턴트예요. 여기서는 컨스턴트. 요쯤까지는 그냥 제타는 컨스턴트. 이게 답이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볼 거야. 45분에 돌아와서 시작할게요. 네.